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어렵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좀 반등을 예상했다가 급락의 시장이 또 돌변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투매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는 결국은 또 다른 투자자의 투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투매는 계속해서 투매를 불러내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리가 또 잠겼네요.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약세 시장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코스피는 이미 몇 번 보여드렸지만 지지받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또 여기서 지지받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이런 연속적인 동일한 현상의 반복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바닥을 어디로 좀 보아야 할 것이냐? 저는 처음에 2950선 정도를 봤어요. 2950선 정도 봤는데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이제 선정을 했던 이유는 뭐 당연히 뭐 직전 요 꼬리는 일단은 최근에 생긴 거니까 무시하고 요 캔들들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를 보고 이제 2950선 정도를 봤는데 만약에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면 2700선까지도 뭐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약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의 흐름은 이렇게 둔화가 됐고 여기서부터 하락의 추세 변환이 좀 일어났는데 지금 앞전의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해마다 보던 뉴스가 있어요. 코스피 2000 탈환이라는 그런 뉴스를 이제 해마다 좀 보곤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약세의 흐름을 계속 좀 가져가고 다시 한번 3천 탈환이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됐던 어느 구간에선가 지지를 받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그 앞전에 있었던 이쪽 2000대 시장보다는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높은 포지션을 가진 시장이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만큼 지지만 잘 받고 이 하락에 멈추고 또 다시 좀 시장이 활기를 갖게 된다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워낙 급격한 상승을 좀 이어왔고 또 최근 들어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하락이 둔화 이제 상승이 둔화되고 빠지기 시작한 게 7월쯤부터 되네요. 한 세 달 정도 지금 약세 시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지금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추세 하락, 뭐 점진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조정 장세라고 보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급격한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 정도는 급격한 이제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추세가 이렇게 밀려나는 하락은 대부분 그냥 우리는 조정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뭐 눈에 띄는 종목도 사실은 몇 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절선을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바로 손절하는 거죠. 바로 손절. 바로 내가 인지했던 그 순간에 내가 마이너스 3% 손절해야지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가 막 떨어지고 시장이 갑자기 밀리면서 마이너스 한 7% 됐어요. 이랬을 때 그냥 바로 손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어, 두 번째에는 우리가 반등의 이게 급락은 반등을 주잖아요. 그쵸? 급등은 조정을 줍니다. 반대로. 요런 거를 이제 인지하고 만약에 급락해서 떨어졌으면 소폭 반등이 올라왔을 때 내가 처음에 염두에 두었던 마이너스 3%에 근접했을 때 그냥 바로 잘라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아예 이도 저도 내가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어, 어쩔 수 없이 좀 마이너스 한 20% 이상 이렇게 물려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거를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존버한다. 존버. 끝까지 가는 마음으로 존버한다. 하나, 둘, 마이너스 20%라도 잘라낸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매매의 성향 차이고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티기로 하셨으면은 정말 이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한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가더라도 정말 끝까지 버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어정쩡하게 마이너스 35%막 이럴 때 손절해버리면 이도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지켜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요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는 건데 당연히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워주는 게 좋아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운다. 내일에 대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이 트레이딩이죠. 굳이 내가 내일까지 볼 필요가 없이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부담될 게 없어요. 시장이 밀리던 말던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오늘 매매를 안 하면 되니까요. 시장이 오늘 많이 안 좋은데 그러면 나는 오늘 매매를 안 하면 돼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나 쓸 수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내 예수금을 나누는 겁니다. 요즘 그 뭐 제가 키움증권밖에 안 써가지고 다른 데도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 계좌를 여러 개 팔 수가 있어요. 한 달인가? 키움은 한 달인가 그럴 거예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계좌를 한 개 더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존버하기로 했던 종목들, 존버하려고 마음을 먹은 종목을 1번 계좌에 싹 다 집어넣고 여기서 예수금을 다 텁니다. 남은 예수금은 제로로 만들어요. 여기 예수금은 제로. 그 2번 계좌에다가 2번 계좌로 예수금을 조금만 넣으세요.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예수금이 1,000만 원이 있고 여기 물린 게 한 3천만 원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금 1,000만 원 있잖아요. 이 예수금 1,000만 원에 반도 넣지 마세요. 한 300 정도만 넣으세요. 300. 30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좌를 분리해서 데이 트레이딩만 하세요. 계좌를 분리하는 겁니다. 요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요건 내가 존버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현금 비중을 조금 쥐고 계시고 현금을 조금 쥐고 계시고 계좌를 나누어서 존버하기로 한 종목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계속 보면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뭐 한 2, 3일에 한 번씩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금을 뭐 한 30% 정도만 분리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만 해보세요. 이거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연습을 하는 그런 도구로 큰 욕심 없이 투자에 대한 연습을 하는 도구 정도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연습입니다. 비중을 30%로 줄이는 거죠. 예수금의 비중을. 그리고 나머지 700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분명히 이렇게 지지가 되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구간이 나오면 요때 우리가 여기서 요 반등을 먹든 뭐 여기서 이 반등을 먹든 여기서 이 반등을 먹든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매일매일 찾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예수금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전체 시드를 모든 종목에 몰빵을 하고 언제까지 하락이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내가 그 투자금을 또 기회를 그 하나의 계좌에 몽땅 다 사용해버리고 나중에 정말 이제 반등장이 시작이 됐을 때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다렸다가 내 평단 오면 털고 또 위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내 평단 오면 털어버리게 되는, 혹은 내 평단 딱 털었더니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는 이런 불상사가 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파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 수는 있겠죠. 이런 반등 구간들을 잡아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시장 자체가 오늘도 보셨다시피 상승 종목의 수가 한 300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어, 손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하나 말씀드렸고, 손절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잠시만요. 첫 번째는 손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좌를 나누자. 존버가 가능할 시에요. 내가 존버할 것이라고 반드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금을 분리한다. 예수금의 사용 투자금의 비중을 다소 축소한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 구간에선가 시장이 지지가 나오고 만약에 다시 이제 반등의 성격을 가진 조금 활발해진 시장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더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좀 어렵고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매일 이제 주식판을 들여다보다 보면 일희일비 하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주식을 하려면 주식을 건강하게 좀 오래 하려면 몰빵 투자는 없어야 할 것. 몰빵은 몰빵이라는 비중 100%의 몰빵 투자는 없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내 매매 원칙, 내 매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고, 재고는 재고는 재고 관련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재고는 뭐 제가 이제 종목 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손절가를 같이 드리고 그 흐름이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흐름이 여기서 지지 못 받고 이렇게 이탈해 버리면 요것은 좋지 않다. 만약 밀려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면 여기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은 구간들을 선정해서 이제 손절가를 같이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재고 관련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 지금 워낙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선택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현재 어느 구간까지 좀 밀려와 있고 뭐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이 많이 밀려와 있고 아니면 뭐 상승 반등의 초입에 와 있다 혹은 뭐 고점에서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가진 종목이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 도움 드릴 의사는 있으니까요. 뭐 오늘 시장이 좀 어렵지만 지금도 이렇게 좀 가는 놈만 가는 아주 더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종목의 수가 300종목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굳이 이런 시장에서 뭘 잡아야겠다. 아씨, 저거 사야겠다. 이러기보다는 오늘 때려 맞는 이 두드려 맞는 시장은 와, 코스닥이 3%를 빼네요. 두드려 맞는 시장은 그냥 좀 맞게 놔두고 이미 이탈되는 종목들, 손절가 이탈한 종목들 빠르게 좀 정리하고 재고 관리에 힘을 쓰는 것이 낫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좋은 말씀 많이 드릴 거고 요게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